안녕하세요. 경리TV 한아란입니다. 이번에는 거래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국내 거래의 흐름에 따라 관련된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업료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이고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와 개인 가해, 그리고 멤버십 한정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매입처와 매출처가 있죠. 물건을 사려는 회사와 파는 회사, 용역을 이용하려는 회사와 제공하는 회사로 나뉩니다. 그럼 먼저 매입처 쪽에서 매출처로 견적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인데 거기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양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적당한 가격의 업체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매출처 쪽에서는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견적서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만약 그 가격이 적당하다면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단순한 거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주문 및 발주를 합니다. 어떤 물건인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주문 및 발주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매출처는 그 주문 및 발주에 따른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 혹은 발주 내용에 맞게 공급 기한 및 장소를 확인해서 제공해야 하죠. 이에 맞지 않게 되면 계약 내용과 어긋나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입처에서는 제공받은 용역 및 재화를 확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기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기일을 넘겨서 지급할 경우 이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일부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각 거래 단계에 따른 서류를 알아볼게요. 먼저 견적입니다. 매입처에서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매출처에서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죠. 그 견적서란 어떠한 거래에 있어 각종 경비를 포함하여 거래에 필요한 가격을 미리 산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양식을 보면 견적서로 어떤 물건이 얼마다라고 적어 보내주는 것입니다. 양식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물품인지 용역 서비스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다음 계약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란 쌍방 간에 합의한 계약사항에 대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의사 표시 내용을 명시한 문서인데요. 주로 거래 계약에서는 거래 내용과 대금 지급 기한, 계약 기간, 담보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 계약서의 양식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계약서도 그 내용도 거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보기 귀찮고 내용이 많아서 대충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꼼꼼히 보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문 발주 단계에서는 주문서나 발주서를 작성합니다. 매입처 쪽에서 작성하여 매출처 쪽으로 송부하는 서류로 필요한 물품 혹은 용역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이와 같은 양식으로 품명, 수량, 단가, 납품 장소, 납기일 등을 적습니다. 이 양식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거래 내용에 맞는 발주서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실제로 그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주로 매출처 쪽에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거래일자, 내용, 금액 등이 적힌 명세서는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적 증빙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 서류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있었을 때에는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법상 꼭 발행하여야 하는 법정 지출 증빙입니다. 거래 명세서는 이와 같은 양식입니다. 이 또한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거래 명세서는 매출처가 두 장을 발행하여 한 장은 매출처가 가지고 한 장은 매입처에 줍니다. 다만 이때 매입처에서 그 물건을 받았다라는 확인 도장 및 사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명확히 그 거래가 있었다라는 사실 확인이 됩니다. 다음 세금 계산서는 주로 매출자가 대금 결제 요청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매입처 쪽에서는 그 비용의 법정 지출 증빙이 되고요. 각 거래가 발생됐을 때 바로 건건히 발행해도 되고 한 달치를 모아 그 달의 말일자로 발행해도 됩니다. 부가세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를,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품목이면 면세 계산서를, 해외로 수출할 물건이라면 구매 확인서를 받아 영세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입처에서는 자금 계획 및 자금 집행을 합니다. 계약한 내용에 맞게 지급 기한을 지켜 자금 계획을 하고 자금 집행 당일 결제 조건에 맞게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 등으로 송금하시거나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카드 결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넘겨서 지급할 경우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급 기한을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거래 흐름에 맞춰 작성하는 서류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흐름을 알고 업무에 임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라니까 작성하고 견적서 작성하라니까 작성하는데 뭐지? 라고 하셨던 분들께는 유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리며 개인가해와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 멤버십 한정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